안녕하십니까. 2023년 12월 17일 일요일입니다. 코페스 동반자 채널에서 오늘은 영국에게 훈수하는 우크라이나 K9A2 꼭 구입해, 나머지는 다 쓰레기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공산권의 최군사 강국인 러시아와 직접 전쟁을 하면서 얻어낸 산 경험을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는 국가에게 하나하나씩 자료를 주고 있습니다. 엊그제 영상에서도 독일에게 타이거 공격 헬기에 대한 수리를 하지 마라, 이런 충고를 해서 독일이 그 충고를 확인을 하고 받아들여서 소형 무장 헬기를 대거 도입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영국에게는 K9A2 이거 꼭 구입해라, 나머지 다 쓰레기다, 이런 충고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는 많은 나라에서 다양한 무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주포도 차륜형, 궤도식 이런 식으로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 또는 견인포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영국의 M777 견인포가 굉장히 전쟁터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반면에 차륜형 자주포들은 견인포인 M777보다도 더 못한 성적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차륜형 자주포들이 영업을 할 때 광고를 통해 가지고 전쟁터에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전쟁터가 아닌 일반 도로를 기동성 있게 주행하는 모습, 이런 걸로 저거 괜찮다, 이런 인식을 줬고, 그리고 가격을 궤도식보다 더 많이 받아먹고 있는 건 다 알 겁니다. 그런데 막상 전쟁터에 투입을 해놓고 보니까 이게 그렇지가 않다는 게 하나 둘씩 증명이 된 겁니다. 일단 차량형 자주포들은 큰 장포신을 트럭에 탑재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덩치가 큰 트럭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아처 같은 경우는 더 큽니다. 이런 덩치 큰 차량형 자주포들이 고속도로나 일반 도로를 주행할 때는 그럴듯하지만 막상 전쟁터에 들어가게 되면은 전쟁을 오래 하고 있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는 상대편 진지들에 의한 좌표를 미리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 번 그곳에다 서로 사격을 해본 경험도 갖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차량형 자주포들이 진지에 투입이 되다 보니까 진지 인근에 있는 드론들이 먼저 이 차량형 자주포들을 쉽게 파악을 하는 겁니다. 덩치가 크니까 빨리 발견되겠죠. 그리고 진지에 들어가는 경우도 궤도식 자주포보다도 늦지만, 궤도식 자주포들은 진지에 들어가면서부터 방열을 해서 딱 제자리에 섰을 때는 이미 사격이 가능한 상태고, 심지어 사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륜형 자주포들은 빠지고 뒤뚱거리면서 진지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은 다음에 포수들이 뛰어내려가서 시작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간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드론에게 걸리지 않고 사격을 했을 경우도 대포병 레이더에 걸려가지고 대포병 사격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격을 하고 바로 빠져줘야 되는데, 이게 또 덩치가 큰 데다가 회전 반경도 크고, 그래서 진지 이탈이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런 반면에 궤도식 자주포들은 사격을 함과 동시에 바로 진지 이탈이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다음 사격 장소로 이동을 해서 바로 또 사격을 하고 또 이동을 할 수가 있지만, 차륜형 자주포는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진지에 진입할 때부터 드론 공격을 겁을 내야 되고, 드론 공격을 받지 않으면은 들어가서도 또 사격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사격을 하고 나오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이탈하는데 회전 반경도 큰 데다가 이게 또 빠지고 이러면은 나오기도 힘든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골치가 아프냐면은 영국의 M777 견인 곡사포가 300발 사격을 하는 동안 캐사르 같은 경우는 5발밖에 쏘질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격은 엄청 비쌉니다. 그런데 K9 자주포가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직접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폴란드의 크랩, 그리고 터키의 프루투나, 이런 것들이 이미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륜형과 궤도형은 다르다, 이거를 확연하게 인식하고 있고, 특히 K9A2 같은 경우는 기존 K9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K9A2 같은 게 있으면은 전세를 확 바꿀 수도 있다, 이런 정도의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K9A2는 장전부터가 자동입니다. 그리고 지속 발사수가 확실히 또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썸네일에서 보신 것처럼 덩치 차이가 엄청납니다. 거의 2배 납니다. 그러니까 위장을 잘하게 되면은 노출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진지 이탈도 전진 후진 또는 제자리 회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이탈이 되고, 다음 사격 자리로 이동해서 또 사격을 하고 또 이동을 하고, 이게 굉장히 빠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이런 걸 다 겪어보고 영국이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으니까 영국에게는 자주포는 K9A2가 최고다, 그거 꼭 사야 된다, 차륜형 이런 거는 다 개쓰레기야, 보기는 좋아도 실질적으로 전쟁터에서는 별 역할을 못해, 이런 충고를 한 겁니다.
K9이 왜 처음부터 많이 팔렸냐면은 연평도에서 피격을 당하지 않았었습니까? 피격을 당하고 나서 즉시 반격을 했다는 거. 이게 굉장한 겁니다. 그리고 피격을 당하고 장갑에 의해서 승무원들이 보호가 되고 또 고장난 것을 바로 고쳐서 수동사격까지 했다는 거. 이런 게 알려지고 또 공산권 최강국 러시아와 직접 실전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의해서 실상이 알려지니까 앞으로 K9A2의 신화가 이어져 갈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애국 시민분들과 밀매분들께서는 구독을 꼭 해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